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려가 잦아들고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종목 상태 아주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 먼저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워크아웃을 단행한 태영건설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요.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15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성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투자자들 저가 베팅에 들어가면서 18% 넘어가는 주가 상승이고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려 불식시키고 2,670원단에 위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주하고 우선주 나란히 강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유독 오늘 바이오 종목도 눈에 많이 체킹되시죠. 그리고 눌려 있었던 바이오주가 움직인다.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코리아 서킷도 오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PCB 쪽입니다. 네, 13% 가까운 강세 보여주게 되면서 12,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가 현재 구간에 확인되고 있고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옵니다. 지금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14% 가까운 강세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회사를 통해서 CDMO 지금 관련된 사업이 가시화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 모멘텀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강한 움직임 현재 구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보셔도 오늘 한쪽 섹터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건설도 들어오고 바이오, 반도체까지 조금 더 확산이 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있는 흐름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주도 들어오네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12%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과 묶어서 오늘 흐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SMR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을 개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AI 어떤 테마로 묶이게 되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주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조선 테마로까지도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 관련주는 최근에 일중 등락이 좀 강합니다. 네, 진양화학의 주가는 7% 가까운 강세 플레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에서 시황에서도 박예지 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밸류업을 위한 것이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의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 6.6%가량의 강세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계열사 폐섬유증 신약이 FDA에서 희귀 지금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아쉽게 조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의 차트를 좀 길게 보신다면은 눌림목이 40%나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 얼마나 남아 있을까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현재 구간에 조금 아쉬운 움직임 보여주게 되면서요. 네, 12,000원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메인색이라고 해도 좀 밀리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비전이 나흘 만에 반락입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 냈던 종목이죠. 네, 오늘 급하게 매물 소화하게 되면서 48,700원단에 위치합니다. 기간 조정인지 가격 조정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낙폭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패션 쪽입니다. 대현의 주가가 오늘 안 좋네요. 네, 2,110원대 기록하면서 8.6%가량의 내림세에 기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잘 나갔던 전력하고 조선주가 오늘 랭킹이 좀 많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LCD 현대중공업이 6.5%가량의 하락입니다. 즉 올해를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산 게 아니라 거의 조선주를 쓸어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적극 매수 속에서 계속해서 고점 돌파를 경신하고 있는 조선주, 긴 장기 사이클이 지금 담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시적인 조정일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4만 원까지 주가 하락 나타나고 있고요. 일진전기도 대표적인 고점주 라인이죠. 네, 현재 구간에 6.5% 조정받으면서 31,60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기 좀 나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온전선, LS, LS 일렉트릭 다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한국조선해양이 4.8%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LS 지금 그룹주가 굉장히 거세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무거웠던 LS도 날아가게 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컸는데요. 어쨌든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 상태고 LX하고 일렉트릭 동시에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EM플러스도 오늘 주가 상태 안 좋은데요. 네, 현재 구간에 5% 초반대 내림세 기록하면서 882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듯한 오늘 좀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석해 주시죠. 네,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슬슬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 너무 좀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 시장이 이제 지금 지수상으로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끌어올려진 구간이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선 구간까지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 구간에서 밀어 올려주는 건 너무나도 좋죠. 지금 또 이제 뭐 새해 들어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끌어올려지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는 봐야 되겠지만 사실 언제 또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항상 진행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현재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조선주들 뭐 하나오션 필두로 해서 뭐 하나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또 상승세가 나타났었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또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무언가 이제 어떤 우리가 한 주 단위로 끊어본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을 이끄는 종목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군들이 주 초에는 막 이렇게 활발하게 올라가다가 주 말로 가면서 이제 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수급을 받아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구간까지 이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또 챙겨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챙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 없이 결론적으로 수급은 계속해서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조선 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쪽이 뭐 원전 쪽이라고 봐야겠죠. 이번에 이제 또 SMR을 실은 이제 또 추진선이 새롭게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원전 쪽에 이제 또 조선까지 묻어버리는 그런 이제 또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정도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SMR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R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원전 쪽은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 뭐 기자재 종목군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약간의 반응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을 거의 다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조선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가장 강력하게 떴고 그 외에 다른 기자재 종목군들은 그냥 따라가는 정도로만 살짝 반응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와 버렸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BHI 같은 경우도 오늘 2등으로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윗골을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이제 SMR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 확보한 종목군들만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약간의 신고가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보유자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약간의 이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어떤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을 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신고가에 들어간 종목군들이 있으면 항상 또 새롭게 바닥권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수급을 받아주는 새로운 트렌드 종목군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또 금요일 오후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약간은 수급 받아주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과연 또 이제 어떤 종목이 있을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의 수급의 이동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 신나게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요. 상한가 내고 있는 마이크로 컨텍솔 대표적입니다.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거든요. 현재 구간에 7,810원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메인 테마죠. 네, AI 산업이 확장이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버형 D5 출하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테스트 수요도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 함께 좀 반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HVM 맥스트도 오늘 강하게 뛰게 되면서 HVM이 많이 올라가네요. 주가 33,700원대 위치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지금 링크가 되죠. 맥스트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는 게 반도체에서도 특징입니다. 이오플로우가 24% 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슐린 펌프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항소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 항소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표가 80억 원을 지금 자금을 끌어왔다라는 뉴스가 오늘 있었습니다. 유효 자동차 지금 부동산도 매각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반응하게 되면서 인슐린 펌프 관련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거의 3,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름 테라퓨틱이 개장보다 지금 많이 올라가는 또 종목이네요. 네, 24,500원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체크되더라고요. 네, 어버브 반도체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정부가 1조 원을 지원해서 토종 AI 반도체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정부의 펌프질과 함께 오늘 반도체 종목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아이언 디바이스도 17% 넘어가는 강세권, TLB, 네오셈 이런 종목도 올라오는데요. 그동안에 좀 시장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종목들이 등장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두 자릿수대 급등세 모두 다 현재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빠지는 쪽에서 놓이지는 종목들이 조금 많아가지고요. 네,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락률 상위에는 DX, VX가 올라와 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바로 한가 가면서 1,300원권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부 결산 시점에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개 사업 연도 중에서 2개 사업 연도에서 사업 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했다라고 공시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 조금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같은 지금 이슈로 해서 리튬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하한가로 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T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좀 뜨끈뜨끈하죠. 상장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첫날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공모가 11,400원짜리 주식인데 많이 올랐거든요. 현재 구간에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낀 탓인지 오늘 매물 빠르게 늘게 되면서요. 18,060원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큐세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13에서 14%가량의 급락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던 종목 가운데서는 삼양, NC캠 이런 종목들 좀 밀려나고 있고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네, 소록스라던가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좀 주가 조정인데요. 리튬 포어스가 유체동산 점유와 지금 처분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좀 노이즈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 영향받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버넥트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가 오늘 안 좋네요. 네, 이 종목 7% 넘게 조정받으면서 5,000원 초반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종목들 특징 어떻게 잡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AI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여러 번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여전히 먹거리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여전히 견조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이제 또 지원안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갤럭시 S25를 또 이제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AI가 적용된 폰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이제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훨씬 더 빠르고 그다음에 여러 또 이제 부분에서 AI를 적용을 해서 정말 이제는 뭐 일상에서 AI가 완전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시대로구나. 요거를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이 각 기기마다 AI가 다 적용이 돼서 이제 또 출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뭐 온디바이스 AI, 즉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 뭐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제주 반도체 등등 계속해서 이제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후발주자로 출발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보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지 시장에서 여전히 관련해서 후발주자로 출발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CXL에 대한 본격 양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또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또 시장에서 양산이 되거나 혹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또 이제 관련된 후발주자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2차전지 쪽이 또 이제 상당히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실 것 같아서 약간의 좀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어제 이제 약간의 또 만기 날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또 요새 계속 장중에 제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이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거든요. 이제 어제 오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큰형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즉 어제 만기날에 맞추어서 약간의 또 이제 한 차례 이 프로그램 매매가 좀 도는 그런 날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프로그램 수급이 반도체 큰형들과 2차전지 수급으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그림을 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바닥을 찍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최근 구간에서 횡보세를 그려주고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상승이 나온 거고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제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은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한 차례 정도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이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한 구간이 있죠.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한 구간이 있고 어제 이제 고개를 틀어주는 약간의 수급이 유입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매물 구간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것은 약간의 다른 이야기이죠.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앞선 구간을 더욱더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업황 자체에서 무언가 강력하게 수요가 뛰어오른다 혹은 무언가 강력하게 뭐 실적이 뛰어오른다라든지 어떠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확실하게 좋은 것이 있어야지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다음 매물 구간 정도까지만 먼저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그러면서 현재 구간은 아직까지 무언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어떠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라면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실적이 찍히는 쪽이 좋을 것 같거든요. 숫자가 찍히는 쪽.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대주전자재료와 PNT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정도가 지금 현재 2차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확실하게 숫자가 좀 찍히면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차전지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두 종목 정도만 지켜보시는 거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어제의 흐름을 봤을 때 약간 만기일에 맞추어서 시스템 수급이 좀 들어간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시장이 순환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환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에 빠르게 우리가 이제 또 대응을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오늘 오후에 또 과연 어느 종목군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분석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장 핫합니다. CXL 관련주 안에서는 후발주자 찾기가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가 슬슬 올라오네 무슨 신호가 궁금하셨는데요. 바로 기술적인 반등 권역까지만 아직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 실적 나오는 두 종목은 제외하고 보자라는 점까지 함께 덧붙여주고 있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